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군이라는 것은 속성상 통제가 돼 있거나 폐쇄적이다. 문화도 폐쇄적일 거고 지휘 계통 뭐 이런 것들도 또 그 뭐 수직 구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군 내부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또는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전력의 손상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폐쇄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게 경쟁의 요소이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 집단 안에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가 안 되어 있죠, 잘.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억압되는 기제들이 있죠.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요즘 벌어지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유학 갔다 온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유학 갈 수도 있고 유럽을 유학 갈 수도 있고 미국을 유학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소위 말해서 서양권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약간 예우를 받고 예우받고 친해지고 싶어하고 멋져 보이는데 중국 유학 갔다 온 그 또래 군인들한테 짱깨라 놀리고 한국어 못하지 뭐 니네 엄마 아빠 연변족이냐 뭐 조선족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탈북 자녀들도 이제 군에 입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탈북을 했으면 북한의 체제가 싫어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남한을 한국을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두텁게 포용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탈북을 하면은 중국의 체류 기간이 좀 길게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고 들어온 경우는 한국말이 좀 서툴합니다. 서툰데 이제 짱깨라고 놀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군에서 지휘 계통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 병영 문화 자체가 좀 그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지휘 체계에서도 그거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 배경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다문화라는 표현도 안 해요. 이주 배경의 자녀, 그러니까 탈북민까지 다 포함하면은요 5천 명이 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군이 저출산 문제로 병력 자원이 원래 거의 작년부터 급감했거든요. 급감했기 때문에 이 인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요 국가 전력상 그리고 저출산에서 국가 경쟁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문제를 그 총리실하고 계속 쪼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약간 이걸 잘 못 잡는 방향타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 선택이란 건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어요. 그런 건 선택이 아니죠.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거야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벼랑 끝에서 우리 사회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도 잘못돼요. 쓰면 안 돼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쓰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공포감을 그냥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순화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니에요. 그걸 잘못 찍어 아니 그렇게 해서 다 극단적 선택했다라고 하지 요즘 뭐 자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극단적 선택이란 건 없다. 그게 일종의 너의 선택이잖아라고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봐야만이 이런 자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생명 존중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죽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인망으로 보호할 것이냐, 군은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떨어뜨릴 것이냐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군에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지금 신경을 바짝 쓰면요 60건 이하로 떨어집니다 1년에. 그런데
신경을 안 쓰면 3일에 한 번꼴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0명이 넘는다 이 말씀.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해는 90명, 어떤 해는 80명. 막 차관이나 장관이 막 한 달에 한 번 점검회의 하면 뭐 서주석 차관이 있을 때는 한 65건, 63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이 고삐를 당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에게 이런 것들은 특별히 관리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죠. 총리한테도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땡기는 힘이 세다고 해서 결코 밑에 있는 것까지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그 국가 원수나 국가 수반이 이게 땡기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도화해서 나가는 정책도 되게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좀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군내 자살률이 그 일반 이제 뭐 사회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군 아닌 쪽과 비교하면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것 좀 설명 좀 왜냐하면 해주세요. 군 입대할 때는요. 예.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징병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를 심신을 다 점검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는 몸과 마음, 정신을 다 이제 예. 보는데 그게 한 세네 번의 필터 과정을 예, 예. 거쳐서 몸과 정신에 이상이 없다라고 입대를 시켰기 때문에 예, 예.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률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여기는 필터를 4단계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필터를 하지 않은 사회하고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비교를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더 낮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훨씬 더 낮아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처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톤 보호를 좀 하자. 예. 그러려면 장군부터 상담을 받아야 된다. 예, 예. 장군들이 가장 문제죠, 사실은. 예. 가장 군에 오래 있었으니까 심신이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장군들이. 근데 미군은 그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심리 상담사들한테 찾아가는 것을 진입장벽이 낮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정신과 가거나 심리 상담 받으면 쟤 이거 아니야? 네. 이게 있어요. 이걸 빨리 깨야 된다, 군에서. 그러려면 장군들부터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누구부터?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한 달에 한 번 심리 상담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밑에 계급 사회니까 밑에도 다 받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심리 상담을 받기 때문에요.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쭉 제도적으로 하면 뭐 첫 번째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테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야 그러면 군이라는 이 특수 조직에서 그런 심리 상담까지 다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력은 유지가 되느냐 개인 병사의 전투력은 확보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게 확보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월남전 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폭망했잖아요. 폭망하고 심리 상담이나 이 케어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상관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 예. 베트남전에서 그 얘기는 조직에서 인하 단결이나 전우애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예. 소위 말해서 똥군기 잡고 예, 예. 괴롭히고 가혹행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면 그런 심리 상담을 해야 전투력이 올라간다. 자 그런 당연한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어떤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럼 네. 지금 이제 군개혁 아까 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란 극복 특위는 끝났고 지금은 국방부에 지금 활동을 하고 국방부에는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고
뭐 이건 군인권센터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규백 장관이 들으면 뭐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될 것이다라고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게 못하는 겁니까? 군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뭐 국방비를 다른 어떤 지금 분야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기만큼 오히려 그것을 운용해야 하는 병력들의 전투력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네. 근데 그런 데서 그런데- 밀리는 거죠. 밀리고 있다는. 네. 근데 좀 원래 임태훈 소장의 스타일로 막 따지고 이렇게 좀 정부에 바꾸자. 왜냐면 무개혁 정부 들어섰고 안규백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그 위임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군은요 사건 사고가 큰 게 터져야 그때서야 호들갑을 떨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윤일병 사망 사건 때도 네. 저희가 폭로하면서 군이 획기적으로 한번 바뀌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그 3년 주기설, 4년 주기설이 있어요. 군에는 그때마다 사건이 크게 터지면 바뀐다. 최상병 사망 사건 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어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 자식을 지금 군에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내 손자가 지금 군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분도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그럴 것인데 이재명 정부 때의 군은 좀 안심하고 우리 자식들 손자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그럼 뭐 군인권 센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예.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 법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외부자적 시각에서 감시받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뭐 군 관계자들은 군인권 센터 무서워하거든요. 아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규백 장관이야 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안규백 장관님하고야 소통이 되죠. 예, 예. 근데 안규백 장관님이 저희만 보고 있진 않잖아요. 예, 예. 저희가 또 안규백 장관님한테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스템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사실상 단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중기 과제도 있고 장기 과제도 있는데요. 중장기 과제에 대한 건 이제 좀 챙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 존중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삐를 쪼은 단기 과제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과제는 중기 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리 상담을 모두가 받으려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예. 있는 것이고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군이나 유럽의 군대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나토 군대도 이런 것들이 다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인은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생각하되 명령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개의 다른 지점이 만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나치 군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빨리 정착화 시켜야 되고 일례로 시범부대 운영하는 것도 좋은 네, 방식이죠. 예, 늘 그래 왔으니까 핸드폰도 바로 풀지 않았고 시범부대에 몇 군데를 두고 2개월 동안 평가해서 저가 그때 다 다녔거든요. 국방부랑 함께.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걸 좀 시행해야 된다. 다만 국방부도 조금 변화하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주 배경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국방 TV에 보면 이주 배경 자녀들을 소개하는 유튜브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좋은 면이고 안 좋은 면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토하는 군대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소화하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인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이수 하사처럼 그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좋은 탱크 조종수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시키는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군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같이 군 생활을 할 것이냐는 기회를 줘야 된다. 미군이 지금 그 다양성 포용성을 트럼프가 다 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지금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전까지 벌이면서 안 좋은데 우리 한국군도 미군의 다양성 정책, 포용성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